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춘 스마트 클래스의 사회를 맡게 된 김주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십니다. 관점 디자이너이신 박용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깐 아까 촬영하기 전에 오늘 어떤 거 좀 여쭤보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여쭤봤었어요. 근데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항상 강의를 가거나 방송할 때 이거 보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감명이 깊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20대, 30대거든요.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지금 현재 막 촛발을 뒤덮거나 조금은 딛고 또 좀 좌절을 한다거나 힘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또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물론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 때는 더 힘들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참 정말 젊은이들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가 저한테 스스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3년 뒤에 난 어떤 상태가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을까? 원업이라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되어 있으면 나는 정말 좋을까? 이 질문이 진정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경험했던 30년의 시간, 다른 건 더 오래됐지만 기자로서의 11년, 사업하면서 거의 10년, 그다음에 성공을 도우면서 10년, 거의 30년 되는 시간 동안 관점이 계속 바뀌잖아요.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기업을 제가 직접 하면서 느꼈던 것, 그다음에 남의 성공을 도우면서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또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벤처기업 중에 5개가 저랑 함께한 기업들이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진심을 담아서. 저는 이렇게 누구 앞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심을 담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출연이 1인 3역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기자로 11년, 사업으로 10년, 또 이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거 이제 10년. 그래서 오늘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럼 처음에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되셨었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잠깐 들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처음 사회에 나와서 처음 한 건 기자였고요. 네.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을 했었고, 근데 솔직히 저는 시작을 하면서도 10년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자 선배들을 보면서 너무 오래 하면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내 미래의 모습일까? 이런 거 봤을 때 딱 10년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운이 좋게도 또 10년 딱 되는데 또 인터넷이 또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걸 뭐 작은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쫄딱 망한 거죠. 이제 망해도 보고, 근데 지금 그때 망했던 그때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카카오 김범수 장이에요. 네, 저하고 친구인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돈으로는 못 갚는데 너 어떻게 너한테 뭔가를 갚고는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홍보이사가 된 거예요. 제가 뭐 홍보하는 사람이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카카오를 처음에 같이 시작해서 이제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한 게 애니팡이라는 게임, 뭐 그다음에 뭐 배달 뭐 이런 회사들과 같이 하면서 이제 제가 또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뭐 제가 또 뭐 기여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올드보이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인상 깊었어서 그 얘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김범장이 해준 얘기예요. 영화에 올드보이라는 영화 본 적 있냐? 뭐 봤으니까 뭐 3번이나 봤거든요. 봤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을 바꾼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감명적인 장면이 없었거든요. 기억나는 거라고 뭐 유지태 요가하는 거 뭐 이런 거 막 기억나고. 근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근데 자기는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김범수는 항상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자기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잘한 전교 1등을 꾸준히 했던 나는 답만 잘 찾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질문이 틀렸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더라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출발점에 질문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질문은 그냥 주어졌거나 앞에 던져졌거나 만났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바로 모드를 바꾸지, 질문이 틀렸을까? 질문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부터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걸 집에 들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때 제가 이제 가차입을 한 거죠. R을 만난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질문을 바꿔보자. 너무 다르시네요. 남다르시네요. 남다른 게 아니라요. 그때는 저는 이제 우리 CEO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성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듣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잘 듣고 곰 씹는 힘이 되게 센 것 같아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쓰신 그 몰입이란 책이 영어로는 플로우거든요. 그러니까 전 항상 그래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끝까지 가봐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또 질문을 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R을 만날 때까지 가봐라. 이제 꼬리를 물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그때 사람이 확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질문을 이어가는 힘, 그러면서 R을 만나는 거, 이게 사람의 성장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똑같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더라도 어떤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미용실에 그냥 일하는 이런 호칭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참 좋았는데요. 그렇게 이런 어떻게 불리느냐, 뭔가 이런 관점이 바뀌는 거가 사람들이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다르게 보기는 다른 이름을 붙이면, 다른 힘을 붙이거나 다르게 정의 내리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려요. 제가 미용실 가서 물어봤어요. 직업이 뭐예요? 미용사요.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직업이 뭐예요? 미장원 주인인데요.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바꿔봤어요, 지금 질문을. 깎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라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헤어 아티스트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머리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까 봤더니 헤어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라고 말했던 사람한테 머리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도 관점이구나. 자기 직업을 어떻게 보는 가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정말 잘할 것 같구나. 그리고 한 번 또 획기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이제 향수 발표회장에 갔는데 조향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조향사? 향수 개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업을 소개할 때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향수 개발합니다. 조향사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다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입자에 감정을 입혀서 재조각하는 일을 한다. 크리스토프 로다멜이라는 세계적인 조향사인데요. 자기 직업을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어떤 일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평범하게 일을 해요. 근데 일을 잘하는 방법은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열려요. 그래서 그거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제 자로라는 제자가 물어봐요. 스승님께서 정치를 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자님이 대답을 해요. 이름을 바로 세울 거다. 아니 스승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름 바로 세우는 게. 사람은 세상이 자기가 이름을 붙인 대로 세상을 판단한단다. 그게 정명세상이에요. 우리가 대의명분이라고 하잖아요. 큰 뜻을 세우고 명분, 이름 명자에 나눌 분자 쓰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어떻게 나누느냐. 명분이 뭔데 이름 나누기 어떻게 했냐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 명분이 안 서잖아. 다 그런 얘기잖아요.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대의에 맞게.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인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욕을 해갖고 또 같은 너 XX야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의 소중한 친구 누구야? 그러면 또 대상은 똑같아요. 근데 대하는 거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정의 내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새 SNS나 이런 데서 자기를
어필하고 이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럼 그때도 이제 뭔가 자기를 이름을 뭔가 명분을 세워서 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2030 세대에게도 필요할까요? 아, 그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일을 잘하는 방법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또 어떤 일 하는 사람이야? 그냥 좀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사진 찍고 싶을까요? 당신의 이 순간을 영원히 기록해 드릴게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제가 아는 동생 중에 그 MJ 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여기만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 작가예요. 13년 동안 그 폴경이라고 불러요. 서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사진 작가일까요? 아니에요. 렌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봤던 것들, 순간을 담아내고 그 가장 격정적이고 그 분위기를 가장 그 상태를, 그걸 보고 나서도 그때를 떠올릴 수 있도록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포토그래퍼가 뭘까? 그냥 사진 찍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어떻게 자기 직업을 얘기해야 할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홍보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 홍보를 하겠죠. 근데 나는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점 디자이너가 뭐 하는 사람 직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드려요. 관점을 통해서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what for, 뭐를 위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좋은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건 써본 거죠. 우리가 본다는 것도요, 한자가 엄청 많아요. 견시, 관, 람, 관찰, 뭐, 굳이 진찰 받으러 왔다 그래도 진찰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볼진자 쓰거든요. 네, 간호사 할 때 간자도 볼간자를 써요. 람자도 볼람자를 써요. 관람하다 할 때 그 람자 볼람자거든요.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다는 뜻의 한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질문해 보셨어요? 보는 거고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어떻게 보고 본 걸 가지고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가지고 정의 내리고 디파인하고 하는 게 생각의 일련의 과정인데 그걸 쪼개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다. 이것도 일련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삶에서 그냥 관찰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게 사색도 되게 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관점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왜냐면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나도 언제 너무 경지가 높으셔서 우리가 저 경지까지 우러나 볼 수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아니에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그런 질문을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지? 절실하게 붙어 있었어요. 절실함. 너 절실하니? 아침마다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너 절실해? 이게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배울 수 없어요. 세상이 모든 걸 나한테 막 가르쳐 주는데도 절실한 게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망하고 보니까 모든 게 절실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는 게 달라져요. 관찰이라는 아까 단어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냥 본다고 그러면 볼관자 하나 쓰면 되지 찰짤 썼을까요? 보고 살핀다는 뜻이잖아요. 보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살펴라. 그래서 관찰이잖아요. 보는 걸로 끝났으면 그냥 본 거죠. 근데 우리는 보고 자기가 알았다고 얘기해요. 본 건 안 게 아니에요. 그냥 봤을 뿐이죠. 살피지 못하면 내게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나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는 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막 하는 말들이요. 우리나라 말이 한자가 되게 많아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의미, 그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런 뜻이 됐구나라는 거를 깨우치는 것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를 만나면 왜 이런 한자를 썼지?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라는 걸 한번 거꾸로 물어보고 사전을 찾아봐요.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네, 저는 사전을 항상 달고 살아요. 와. 이게 한자가 무슨 뜻일까? 그럼 그때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썼구나. 견해를 밝혀주세요 그러잖아요. 볼견자에 풀했잖아요. 네가 본 걸 어떻게 풀어내는 거야? 와. 그거잖아요. 한자는 생각을 기피하는 사색, 검색보다 사색 이게
알아듣긴 하죠. 근데 검색의 찾을 색자거든요. 생각으로 찾는 거하고 손가락 쳐서 찾는 거하고 달라요. 검색보다 사색이란 말을 하잖아요. 생각으로 찾아라. 사색의 도구가 검색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그럼요. 야. 생각으로 찾아내는 거. 도구로 검색을 쓰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시는 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뭔가를 궁금하면 바로 찾아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습관이 또 좋은 습관이 있으시네요. 근데 습관 얘기하셨잖아요. 습관도 한자를 찾아보면 익히 습자에 익숙할 관자예요. 익혀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성장하는 건 학교 습관이란 단어를 보면 학교 가잖아요, 우리가. 배울 학자예요. 거기 어떻게만 붙여보세요. 어떻게 배우지? 그리고 또 많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배우십니까? 난 어떻게 배우고 있지? 성장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익히지? 그래서 몸에 밴 상태를 만들지? 학교 습관. 학교와 습관. 근데 조직도 똑같아요. 혁신을 일어나는 기업들은 습관을 만들어요. 익혀서 관성을 만들어요. 새로운 관성을 만들어요. 근데 후진 조직은 관습적이에요. 우리가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네가 익혀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쭉 해왔어. 그러니까 네가 익히라고. 그러니까 습관과 관습은 똑같은 한자는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관습적인 기업은 도태되고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기업은 성장해요. 한자가 이렇게 미묘한 거예요. 제가 아까 대화 중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잘 되는 기업들은 결국은 혁신들이 있더라. 네네네. 그러면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10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을 함께 하신 분인데 그분들을 보면서 공통된 약간 특징들 뭔가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나도 창업하고 싶고 혹은 작게라도 사업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나는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언젠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좋은 기업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공하는 기업과 좋은 기업이 또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나쁜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정말 롱런하고 오래가는 기업들의 CEO들을 살펴봤어요. CEO가 거의 90%예요. 이 회사는 CEO를 닮아요. CEO를 닮다가 기업이 커지면 SLG를 닮아요. 시니어 리더 그룹을 닮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불행한 회사가 있어요. 시니어 그룹이, 리더 그룹이 썩은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여기서 딱 도태돼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고 우리가 동지라고 하잖아요. 같은 뜻을 가진 거잖아요. 같은 뜻을 갖고 시작하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야 돼요. 변화하고. 근데 가장 문제가 큰 기업들을 보면 갑자기 운이 좋아서 확 큰 기업이에요. 성장할 틈새도 없이 돈을 왕창 많이 벌어버리면 그리고 그 성장 공식이 난 이렇게 해서 됐어 라는 게 머릿속에 되게 세게 박혀 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도태돼서 매출 2천억 하다가 1,000억 하다가 500억으로 떨어졌다가 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기업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너무 급격한 성장은 다지면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는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공감대를 끌어일으키는 능력이 없으면 창업하지 말아라. 공감대. 아하. 회사는 모이래자 모을사자 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모이겠어요? 부족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난 디자인 못해.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 뽑고. 난 회계를 못해. 회계하는 사람 뽑고. 난 촬영 못해. 촬영하는 사람 뽑고. 난 촬영을 할 줄 알면 편집은 못해. 여러분들 편집하는 사람 뽑고. 그래서 다 부족해서 모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를 거잖아요. 그걸 하모니를 맞출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계속 직원들이 들락날락해요. 근데 왜 나갈까?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좋은 회사 만듭시다 하고 다 얘기해요. 좋은 회사가 뭐냐 해서 회사는 왜 주체가 돼 있으니까 이제 돼 있는 거죠. 걔가 회사죠. 근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좋은 회사 만드는 거잖아요. 좋은 게 뭔데요? 그러면 그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게 대부분은 그냥 제일 높은 사람이 좋은 거가 돼요. 그런 경우는 망해요. 요즘은 그거는 신세대들은 다 안 받아들여요. 싫은데? 그 무슨 얘기냐면 공감 안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0년대생이 온다를 읽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 2000년대생들이 막 와요.
더 세졌어요, 그런 게. 와. 싫은데요? 일 안 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달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끌어내면 돼요. 그러면 좋은 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돼요. 야,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구성원들한테. 그래, 그 성을 수렴해가지고 다는 할 수 없지만 그 방향성은 맞춰야 돼요. 근데 내가 좋으니까 너네 다 따라. 이건 옛날엔 통했어요. 한번 회사들 보시면 자꾸 회사 직원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그런 회사들은요, 절대 성장 못 해요. 연속성이 없으니까요. 반짝했다, 뭐 툭 떨어졌다. 그러니까 레가시라는 게 없는 거죠. 회사가 이렇게 쌓인 공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런 회사들은 구인 광고에 맨날 올라와요. 그래서 CEO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몇 번 끄덕인 줄 아세요? 아니, 소비자, 내가 막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비자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 제품 끝난 거잖아요.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이 마케팅인 거고요.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거는 회사를 잘 같이 하는 회사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것도 공감이고 이것도 공감이에요. 그럼 옆에서 이제 보셨을 때 공감대를 잘 끌어내는 CEO 분을 보셨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들 하고 계시던가요? 뱀이 가장 그거에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은 CVID를 보면 알아요. 컬처, 문화가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컬처라는 말이 컬티베이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농사짓다. 땅이 좋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문화 만드는 거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딱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우리 땅에다 여기다 옥수수 심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 옥수수 심자. 벼농사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옥수수 심어 이러면 애들이 싫은 거예요. 나 옥수수 심어본 적 없는데요. 농사 져봤는데요. 저는 그런데 갑자기 옥수수 심으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좋아야 돼요. 여기다 우리가 뭘 할지를 확실히 하고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컬처. 비전이 있어야 돼요. 3년 뒤에 너네 회사 어떻게 될 것 같냐? 우리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이 회사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근데 물어봐요. 너 이 회사 잘 될 것 같냐? 망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직접 물어봐요. 이 회사 3년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때까지 버틴다면 참 이 회사 대단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직원들을 부지길 수 있는 회사를 봤어요. 진짜 망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는 이 회사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되겠어요, 그 회사가? 일하는 척을 하는 건데. 그 아이덴티티. 너네 회사는 우리 회사 다운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배민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 다운 건 이런 거예요. 약간 좀 키치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다름이 느껴져요. 디퍼런스. 컬처, 비전, 아이덴티티, 디퍼런스. 이런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회사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질문 해보면 돼요. 회사가 너를 위해 준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회사가 자랑스러운 적 있었어? 없는데요? 그냥 심각한 거예요. 그냥. 회사가 날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많이 줘서도 아니에요. 회사가 나를 위해 주는 느낌을 어떻게 만들까?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문화를 만들까? 좀 디테일하게. 직원들이 딱 마이크 들이밀었을 때 우리 회사가 너 위해 주는 것 같아? 진짜 우리 회사 나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위해 줘요? 그런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잘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쪼개보는 거예요. 회사가 너 위해 주는 것 같아? 네. 그 말을 하게 할 수 있느냐? 너 회사 다니면서 자부심 느낀 게 뭐 있어? 제가 놀라운 걸 한번 봤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회사 다니면서 자부심 느낀 게 뭐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 회사 이름 찍힌 그 상조고 나온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자기 회사 이름 찍힌 그 상조 뭐 젓가락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럼 깃발 하나 오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위해서 못 틀어다니죠. 이게 단 자기 회사 차원증이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은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는 2030뿐만 아니라 뭔가 사업하고 있는 분들, 내가 CEO라고 사장님 분들은 너무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창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네. 조그만데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큰 데 가서 하겠어요. 5명, 10명도 못 맞추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요만한 데서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어요. 근데도 야 우리 3년 뒤에는 저 건물 사자. 뭐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층이라도 쓰자.
한층 쳤으면 야, 저 대표님 우리 건물 삽시다. 뭐 그래, 우리 3년 안에 사자. 건물도 사고. 그럼 우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모 CEO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 요즘에 그 친구 때문에 걱정인데 거기는 크니까 그렇게 하죠. 천만의 말씀. 제가 말해줬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거야. 커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뱀이는요, 20몇 명 때부터 피플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원들을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컸기 때문에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사가 이만큼 커져도 배려 안 해요, 직원들. 자기 막 이렇게 월급만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지. 이야. 그러면 배려랑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네요. 그럼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20대 때 공감 능력과 배려를 좀 길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게 상대방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결혼해서 느꼈던 건데,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15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비싼 걸 사주면 좋아하겠구나? 아니었어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비싼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야, 명품백을 사주면 좋아하겠구나. 내 통념이었던 거예요. 내가 저걸 좋을 거야? 아니에요. 들고 대화해봐야 되잖아요. 넌 뭐가 좋니? 그래서 저희 뱀에서는 버킷리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조그맣을 때죠. 너는 바라는 게, 회사에 바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회사 정수기에서 얼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 나오는 정수기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크게 쏟아붙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정수기에 얼음 나온다? 어머. 또 두 번째, 너네 뭐야? 그랬더니 야식을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야식 이만한 냉장고를 또 어머.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가지만 마십시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때 애들이 그 라면을 먹으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점심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하면서 아, 우리 회사는 이렇게 꿈을 세우면 실현하는구나 라는 것들 애들이 몸에 어치브먼트라고 성취감. 이걸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능력도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 회사는 우리 이해해 줄 거야.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회사다. 큰 거 해달라는 직원들이요. 뭐 이만한 거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차 한 대씩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야식 마음껏 해주세요. 진짜 내가 책 마음껏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책이 무한대로 사도 돼요. 와.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사는 친구도 있어요. 이야. 다 내줘요. 100만 원씩 읽을까? 솔직히 저희 회사도 사고가 났었어요. 그 책을 100만 원치 사가지고 중고에 파는 거예요. 걸렸어요. 근데 어느 CEO는 그래요.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없애버려. 얘네들이 이거 다 받아들일 줄 모르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건데 저런 친구가 있네. 불러서 깨닫게 했어요. 당신 같은 친구가 많으면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그래 그 친구 아직도 다녀요. 와. 안 잘랐어요. 이야.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뭐 못 푼 사람들은 그래요. 그 합치면 얼마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은 자기네들이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시키는 거 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함께 문화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면 내 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대로 따로 그러면 그래 회사는 회사인데 내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 시키는 대로 하는 데구나 이런 거죠. 제가 알기로 설득의 달인이시잖아요. 뭐 마케팅이 그렇지 됐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관점도 있지만 또 질문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질문을 잘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혹시 저는 제가 망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아들 일로 와봐. 45살짜리가 망했었는데 막 어머니 2만 원만 주세요. 3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이 원망스럽겠어요. 잘 가르쳐 놨는데. 어머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뭐 벌어놨냐고. 어머님이 말하는 뭐 벌었냐는 돈이었겠죠. 근데 저는 그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친구 많이 벌어놨어요. 그랬더니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돈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 잃는 게 제일 싫었었어요. 근데 김범수라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뭐 벌었냐고, 돈 빼고 뭐 벌었냐. 자기가 번 걸 잘 알면 그걸 재료로 삼아서 다시 창업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영석 대표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영석 대표가 다시 창업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몇십억이 모이더라고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폐 끼치지 안 하니까.
이용석은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벌어놓은 거예요. 나 사업할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 무슨 사업해? 물어보지도 않고 10억, 몇 억씩 이렇게 주는 사람이 쭉 줄 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느꼈어요. 영석아, 형이 한 말이 맞지? 야.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들 마음 벌어놓으면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래 살았는데 친구들한테 1,000만 원씩 꽂을 친구 10명만 있으면 1억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꽂을 친구가 없어요. 1,0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럼 갑자기 전화 안 받아요. 잘 사는 걸까요? 제 친한데 나랑 갑자기 어려운 일 생겼는데 전화도 안 받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어려울 때 도와준 적 없어. 같이 술은 먹었겠지. 그건 인맥이 아니에요. 인맥은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베풀고 남을 많이 도와주면, 거절 못해서 제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으면, 그래서 젊을수록 시간과 뭘 바꾸지? 그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를 계속 늘려가 보자. 그럼 얘가 날 도와주려면, 기꺼이 얘가 날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뭘 벌었냐? 이것도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시간 어저께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요? 어제 오늘을 좀 준비하기. 근데 이렇게 보냈냐고 하면 동사가 보냈냐잖아요. 그럼 보낸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하고 뭘 바꿨다고 생각하면 바꾼 결과물을 생각해요. 운동을 하면 시간과 체력을 바꾼 거고, 책을 읽으면 시간과 지식을 바꾼 거고. 그래서 시간과 바꿔낸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건 잘 사는 인생인 거죠. 근데 시간과 바꿔낸 것들이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럼 잘못 사는 거죠. 너 잘 살았냐? 그거는 결국은 시간과 바꿔낸 것들의 가치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는 시간하고 뭐 바꾸고 있는지. 질문을 다르게 하면 다른 관점이 또 하나 열리는 거예요. 시간 어떻게 보내지? 보내는 관점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가겠죠. 시간과 뭘 바꾸지? 그럼 바꾸는 관점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감성 자극하는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문구들이나 이런 걸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우리가 재료값을 올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야 돼. 인건비 때문에 올려야 돼. 이랬을 때 그냥 누군가는 저희가 물가 상승에 의하여 이랬었던 것도 또 그 사례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자문하는 회사인데 이제 인건비가 최저임금제에서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하러 온 거예요. 저희가 좀 단가를 올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단가 상승 요인이 뭐냐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써요. 뭐 전체적인 경비 인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뭐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니 양해 바랍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기꺼이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간 건 다 알잖아요.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같이 일하던 동료입니다. 저 친구랑 이 친구들이 같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기분 좋게 내더라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은 be moved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뭐 상태를. 그럼 마음 상태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길 수 있냐, 이 말이. 근데 많이 봤던 말이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옮길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본이라고 아시죠? 그 네. 주회사를 자문하면서 그날 이제 저는 부모님이 저기 지방에 계세요. 근데 가장 기분 안 좋고 슬픈 게 엄마 아픈 거예요. 엄마는 또 다 괜찮다고 그래요. 저는 어머님이 지방에 계시니까 전화하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게 느껴져요, 전화로. 근데 회의하러 가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죽이잖아요. 그 회사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카피를 정하는 거였는데, 이 봉투 카피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프지만 나 속상해. 이는 그대로 썼어요. 와, 너무. 엄마 아프지만 나 속상해. 한편에는 이제 거기 같이 있던 대리가 썼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근데 그게 죽봉투를 두는 상황이 다 누군가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뭉클해서 방금. 네. 엄마 아픈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아빠라도 좀 덜 슬펐어요. 엄마 아픈 거 제일 슬픈 거예요. 엄마 아프지만 나 속상해.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근데 대부분 죽이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병원 쪽이에요.
근데 이거 문구를 보면요. 누구나 다 문구래요. 제 진심이 통했으니까. 그리고 약봉투에 광고를 했어요. 빨리 나오셔서 밥 드셔야죠. 본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장사하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장사치네?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 날 위해주네? 이런 마음으로 너네 장사하는구나? 그럼 박수 쳐줘요. 그 마음을 보여줘야지 자꾸 팔아먹으려고 하면 고객들은 점점 멀리 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사 안 해도 돼요. 당신이 안 아프다면 우리 다른 걸 바꿀게요. 이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심을 담은 건 사람을 움직여요. 시라는 거 있잖아, 시. 어느 날 술집에 갔는데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비가 온다. 이쯤에서 너도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이야. 그걸 딱 문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술 한 병 씻고 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거야. 어디 있어 이 자식아 빨리 와. 막 그러고 막 다 전화하고. 왜 그럴까를 봤어요. 언어와 감성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고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감정을 건드리는 말하면 감정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성을 움직일 건지 감성을 움직일 건지는 결정해서 그거에 걸맞는 적확한 언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약간 남다른 표현이 정말 중요한가 보네요. 아니, 진심을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콕 건드리는. 그래서 언어의 미늘이라고 저는 얘기 표현을 하는데요. 네. 낚싯바늘에 보면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잖아요. 낚시 네네. 해보셨나요? 이렇게 낚시 바늘에 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네. 그래서 물고기가 물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미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물면 딱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무료로 제공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써야 될 돈을 우리가 아끼게 해드립니다. 이런 어떤 그런 관점의 전환. 그렇죠. 네. 5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이면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모든 게 이 시장의 법칙이에요. 네. 사람이 모으면 커머스를 해라. 근데 카카오는 커머스를 왜 선물하기로 했을까요? 장사하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준 거예요, 카카오가. 그래서 그런 소비자 요청이 많았던 거예요. 그 스타벅스가 4,000원인데 3,200원에 팔았어요. 800원이 싸잖아요. 근데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친구한테 쏴주는 때는 싼 거죠. 뭐죠? 날 위한 게 아니라 너 저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지? 도와줄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서비스에 땡큐 코드가 생기면 사람들이 되게 열광해요. 쟤네가 다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서비스가 나를 위해 준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럼 진짜 좋은 서비스예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대? 뭐 이런 거. 살아남는 서비스는 고객이 인정해 줘야 돼요. 고객이 인정하지 않는 서비스는 도태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나도 뭔가를 사업하는 분이라면 나도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싶은데 이때 내가 어떤 서비스가 이게 매번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거 옆에서 이제 보실 때에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서 뭐 시범적으로 해서 이때쯤에는 요거는 다른 걸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들 뭐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일단은 저는 투자 심사를 하러 갈 때 딱 이걸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결정을 할 때 습관이 될까 저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저거 쓸까? 카카오 택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걸로 택시를 부를까?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가 좀 가치가 좀 외쪽인 거예요. 카카오뱅크를 딱 보면 사람들이 이걸 쓸까? 쓰겠는데? 기존 거 너무 후져. 너무 어렵고. 은행 얘기만 해. 근데 완전 내 은행이야, 내 은행. 쓰겠는데? 사람들이 습관처럼 카카오뱅크 쓰겠는데? 잘 보세요. 습관을 장악하는 회사는 다 조단위 회사가 돼요. 네이버는 무슨 습관 잡았을까요? 검색.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을 잡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글로 들어가요. 카카오는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을 잡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면 글로 무조건 들어가 사람들하고 말을 걸어요. 카카오 택시는 무슨 습관을 바꿨을까요? 택시 부르는 습관을 바꾼 거예요. 배달족은 무슨 습관을 바꿨을까요? 음식을 주문하는 습관을 바꾼 거예요. 야자는 무슨 습관을 바꿨을까요?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습관을 바꾼 거예요. 막걸리는요. 아침에 장보기 하는 습관을 바꾼 거예요. 다 습관을 바꿨잖아요. 습관적으로 이걸로 하잖아요. 습관에 가까이. 근데 기업 가치를 보시라고요. 카카오 33조. 카카오 택시 뭐 지금 5조 정도 된대요. 카카오뱅크
40조래요. 뭘 잡은 거냐고요? 은행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은행의 습관을 장악한 거지. 익힌 다음에 관성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관습은 깨지게 돼 있어요. 새로운 습관에 의해서. 미리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오신다고 하니까 저 요거 궁금해요. 좀 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게 있거든요. 오피스 리스라는 개념을 대표님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학생 신문에서 느끼기에 오피스 리스라는 것이 멋지게 느껴졌고 열심히 살게 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느끼기에 요즘 시대에는 일에 녹아들어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취미 같은 걸로 즐겁게 꾸려나가는 쪽이 더 멋지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걸맞게 오피스 리스라는 개념을 소화하려면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워라밸을 더 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집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네. 오피스리스 워커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해리 베기드라는 분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언싱킹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노트북을 자기가 펴놓고 있으면 거기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일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디자이너인데 엑셀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왜 엑셀을 켜놓고 있지? 이게 봤더니 카카오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엑셀인데 그걸로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일을 하는 걸까요? 사무실에는 있어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고민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고민해요. 그 사람 일하는 걸까요? 일하는 거예요. 일의 정의를 바꿔야 돼요. 어디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피스 리스는 사무실 리스죠. 거기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이면 사무실에서. 깨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오피스 리스, 그 다음에 재택근무, 언택트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잃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얻는 것도 있어요. 뭐를 얻었을까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끼리 안 부딪히니까 그냥 일만 먹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 인간 얼굴 보기 싫었는데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일 잘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막 친하고 막 괜찮은 애 같았었는데 갑자기 일만 놓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일을 못하는 애였어? 이렇게.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목적 중심으로 일하는 게 언택트 시대에 훨씬 더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도 된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사무실 같이 모여서 일 안 해도 된다? 결과물을 제출하고 돌아가면 된다?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습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되네? 그러니까 현직기업들은 야, 꼭 여기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 빼놓고는 나 집에서 일해도 돼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일을 하는 능력이 뭘까? 몸 쓰는 거 아니면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홈피스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집 자체가 오피스인데 뭐.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사람들이 뭐 중심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거냐. 결국은 아웃풋으로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 먹은 사람이 은퇴하는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 잘하는데 뭐 진짜 원하는 건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닌걸? 너무 좋네요. 그 사람이 내는 결과물이 중요한걸요? 이제는 정확하게 목적 중심으로 일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뀔 환경에서 내가 숙련돼,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이 뭘까? 그걸 확실히 알아챈 다음에 그걸 기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할 환경은 그렇게 계속 환경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또 그거를 더 빠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진짜 미래 시대에서 핵심 역량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능력이 뭘까?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요거 하나는 또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취준생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코로나로 좁혀진 취업문 때문에 도통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쳐만 갑니다. 관점을 다르게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배경 상황이 존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제는요, 일자리와 일거리가 이게 경계가 사라져요.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할까요? 단순한 일은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는 모텔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상주하셨어요. 손님이 나가면 바로 가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네. 지금 안 그래요. 모텔촌 주변에 여사님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들고 계세요.
띵 가면 무슨 모텔 몇 호 손님 나갔음. 그러면 여사님들이 협의해요. 김 여사가 내가 잡을게. 이거 딱 누르고 갔다 올게. 가서 청소 딱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입금이 돼요. 그건 일자리일까요? 일거리일까요? 와. 일거리. 그리고 카카오에 대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대리기사가 아니에요. 어떤 대리가 있냐면요. 퇴근 대리가 있어요. 일하다가 퇴근할 때만 대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집 방향으로 맞는 거 기다리다가 맞으면 그 친구들은 또 킥보드 같은 거 갖고 다녀요. 손님 이거 실어도 돼요? 그러고 싫고 운전해서 가고 이렇게. 일자리일까요? 일거리일까요? 일거리.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라이더들도 700, 800을 버는 라이더가 있어요. 숙련 되면 700, 800을 벌어요. 야. 보통 470만 원 정도 벌어요. 이 배달하는 친구들. 근데 왜 못할까요? 470만 원 버는데? 위험한 거 하기 싫어요. 이제는 일자리라는 개념, 난 꼭 일자리를 가져야겠어. 4대 보험 되고 에어컨 나오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직업을 가져야겠어. 그런 사람 있을 거고 나 필요 없어. 내가 즐기면서 내 재능 하면서 내가 그냥 사업하듯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것도 바뀔 거고. 그래서 바뀔 세상의 기준으로다가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좌절하는 건 뭘까요? 나는 일자리를 얻어야겠어. 일자리 4대 보험 되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그걸 깨면 물론 저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엄청난 거 많아요. 훨씬 기회가 많네요. 그럼요. 아유, 오늘 질문 잘 주셨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일거리를 나눠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고 또 질문을 하시면서 말센스와 함께 여러분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된 주알과 김주아 박영웅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